1956년 아침 햇살이 완전히 밝아오기 직전 고요한 코네티컷 교외의 한 침실 화장대. 한 여성이 정적 속에 앉아있고 금속 콤팩트가 딸깍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는 은은하고 파우더리한 장미수 향기가 감돕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콜드크림 단지에 차갑고 묵직한 하얀 도자기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그녀에게는 10단계 스킨케어 루틴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 작은 나무 탁자 위에는 비싼 화학 박피제도 안티에이징 세럼도 없습니다. 사실 그 화장대 위에 있는 것 중 어느 것도 몇 달러 이상 나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녀의 피부는 오늘날 현대 여성들이 클리닉에서 수백 달러를 들여 재현하려 애쓰는 자연스럽고 인위적이지 않은 광채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녀가 하는 일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뷰티 산업이 서서히 지워버리고 물려받은 기술 대신 값비싼 포장으로 대체해버린 고요한 일상의 규율들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10년 더 젊어 보이게 해줄 1950년대에 사라진 메이크업 및 뷰티 비결 20가지입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 약국의 선반에는 시간을 지워준다고 약속하는 끝없는 제품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여성들은 우리가 잊어버린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음이란 단순히 병에 든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통해 가꾸는 기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스네이까지 빈티지 메이크업 및 뷰티 비결은 효과가 없어져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저렴한 루틴으로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산업계가 깨달았기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결과가 아니라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전해지던 고요한 지식이었습니다. 이 잊힌 의식들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것들은 덜 구식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도달할 때쯤이면 나이를 거스르는 궁극적인 비밀은 화장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카운트다운은 방 안의 가장 단순한 물건에서 시작되며 첫 번째 규칙은 대부분의 아침이 시작되던 바로 그곳, 세면대에서 시작됩니다. 크람베 10번, 얼음물 세안, 커피를 내리기도 전에 아침 루틴은 신체에 가하는 충격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여성들은 묵직한 도자기 세면대에 수돗물에서 나오는 가장 차가운 물을 채우고 때로는 주방에서 얼음 몇 조각을 떨어뜨린 뒤 얼굴에 반복해서 물을 끼얹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효과적이고 완전히 무료인 토닝 트리트먼트였습니다. 차가운 물은 즉각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고 아침에 부기를 가라앉히며 모공을 조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여성들은 냉동 요법 도구, 쿨링 글로브, 아이스 롤러에 거금을 들입니다. 하지만 1956년에 탄력 있고 깨어있는 얼굴을 만드는 비결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추위를 견뎌낼 규율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리로번, 위쪽 방향으로 크림 바르기. 1950년대 여성이 폰즈콜드 크림을 바르는 모습을 본다면 엄격하고 반복적인 리듬을 눈치챌 것입니다. 무겁고 꽃향기가 나는 크림은 결코 아래로 끌어내리지 않았습니다. 목 아랫부분부터 이마까지 탄력 있고 시원하게 위로 쓸어 올리는 동작으로 발랐습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행하는 수동 림프 드레나지 마사지였습니다. 여성들은 피부를 아래로 당기는 것이 중력의 작용을 가속화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뷰티 산업이 비싼 미세 전류 기기와 리프팅 세럼을 팔기 훨씬 전부터 여성들은 자신의 손가락 끝과 1달러짜리 크림 한 단지를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얼굴 근육을 재훈련하고 있었습니다. 마법은 결코 단지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손 안에 있었습니다. 18번, 촉촉한 눈꺼풀을 위한 바셀린. 가루 타입의 아이샤에도, 특히 매트한 제품은 잔주름 사이에 쉽게 끼어 피부를 건조하고 나이 들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메이크업 대신 많은 여성은 구급 상자에 든 간단한 상비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셀린과 같은 페트롤륨 젤리를 아주 조금 덜어 맨 눈꺼풀 위에 부드럽게 펴 발랐습니다. 그 매끄러운 질감은 아침 햇살을 아름답게 포착하여 눈가 전체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젊고 수분감 넘치는 광택을 남겼습니다. 현대의 화장품 회사들은 이제 한 튜브에 30달러짜리 아이글로스와 이슬 광택 하이라이터를 팔고 있지만 세기 중반의 여성들은
단돈 1페니도 안 되는 비용으로 그토록 생기있고 휴식을 취한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12번 워터라인의 화이트 아이라이너. 충혈되고 피곤한 눈은 즉각적으로 나이 들어 보이게 하며 1950년대 여성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영리한 착시 기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화이트 펜슬을 사용하여 아래 눈꺼풀의 안쪽 워터라인을 조심스럽게 따라 그렸습니다. 선명한 흰색은 피로로 인한 분홍빛 충혈을 중화시키고 시각적으로 눈의 흰자위를 확장하여 눈을 더 크고 밝으며 즉각적으로 더 깨어있게 보이게 했습니다. 이것은 화학적인 미백 안약이 매일의 필수품이 되기 훨씬 전 욕실 거울 앞에 고요한 사생활 속에서 숙달된 빛과 대비를 이용한 미묘한 기술이었습니다. 16번 광대뼈 높은 곳에 바르는 크림 루즈. 현대의 조언은 종종 미소를 지으며 볼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인 애플존에 블러셔를 바르라고 합니다. 하지만 50년대에 연륜 있는 여성들은 다른 규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볼의 애플존은 자연스럽게 처지며 그곳에 색을 입히는 것은 얼굴을 더 아래로 끌어내릴 뿐입니다. 대신 그들은 작은 틴 케이스에 든 크림 루즈를 꺼내 손가락 끝에서 약간 따뜻하게 녹인 뒤 광대뼈 위쪽 높은 곳에 톡톡 두드려 관자놀이 쪽으로 펴발랐습니다. 그 장밋빛 홍조는 즉각적인 시각적 페이스리프트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처음 몇 가지 습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비결 중 어느 것도 특수 기계나 고가의 특허 포뮬러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은 단지 매개체였을 뿐이며 진짜 힘은 방법에 있었습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이 해부학적 구조와 착시에 대한 본인의 이해에 크게 의존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의 기초가 잡히고 나면 시선은 더 세밀한 부분으로 옮겨갔고 그곳에서 뷰티의 규칙은 훨씬 더 정교해졌습니다. 16번 순한 수렴제로서의 위치아젤. 피부의 천연 장벽을 앗아가는 자극적이고 알코올이 가득한 토너 대신 여성들은 구급 상자 선반에 조용히 놓여있는 소박한 위치아젤 한 병에 의지했습니다. 단순한 화장솜에 적시면 특유의 약간 흙내음이 나는 약용향이 났습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얼굴을 쓸어 넘겨 콜드크림의 마지막 남은 흔적을 지우고 염증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모공을 조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식물성 요법이었으며 피부는 공격적으로 소독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가풍의 지혜였습니다. 14번 눈썹과 속눈썹에 바르는 피마자유. 풍성한 속눈썹과 짙은 눈썹은 항상 젊음의 보편적인 상징이었으며 인상을 부드럽게 하고 눈매를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비싸고 대대적으로 마케팅되는 펩타이드 성장 세럼이 발명되기 훨씬 전 여성들은 걸쭉한 호박색 액체인 피마자유를 사용했습니다. 깨끗한 브러쉬나 손가락 끝을 사용하여 어머니는 10대 딸에게 매일 밤 잠들기 전 속눈썹과 눈썹털에 조심스럽게 기름을 바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섬세한 모낭에 영양을 공급하고 무거운 마스카라로 인한 끊어짐을 방지하며 아침이면 얼굴에 인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대비를 선사했습니다. 13번 오버립 큐피트의 활. 세월이 흐르면서 입술은 자연스럽게 도톰함을 잃고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미용 시술이나 고통스러운 필러 대신 1950년대 여성은 립 라이너를 쥔 흔들림 없는 손에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위십술 라인에서 불과 몇 분의 1mm 바깥쪽을 따라 그리며 특히 큐피트의 활에 뾰족한 봉구리를 강조함으로써 그녀는 미묘하게 통통해 보이는 착시를 만들어냈습니다. 클래식한 매트 레드로 채워진 이 기술은 사실상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사기가 아닌 예술적인 기교를 통해 젊은 입술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12번 속눈썹 뷰러 펌핑하기. 금속 속눈썹 뷰러는 위협적인 기계 장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숙련된 여성의 손에서는 즉각적인 비수술적 눈 리프팅 도구로 기능했습니다. 비결은 단지 한 번 꽉 짚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리듬감 있고 의도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속눈썹 뿌리 부분을 단단히 누르고 중간 부분을 가볍게 펌핑하고 끝부분을 부드럽게 말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드러운 다단계 컬링은 눈을 완전히 뜨게 하여 눈꺼풀의 자연스러운 처짐을 상쇄했습니다. 단 10초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무겁고 피곤한 얼굴을 기민하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변화시켰습니다. 11번 하루 종일 뿌리는 장미수 스프레이. 무거운 페이스 파우더는
잔주름 사이에 쉽게 끼어 모든 주름을 강조함으로써 얼굴을 즉각적으로 나이 들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조하고 들떠 보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들은 화장대 위에 순수한 장미수가 담긴 작은 유리 분무기를 두었습니다. 갓 마친 메이크업 위에 가볍게 미스트를 뿌리면 파우더가 피부에 매끄럽게 녹아들었습니다. 그것은 화장한 가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기처럼 보이는 부드럽고 촉촉한 마무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섬세한 꽃 향기 미스트는 단순한 미용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고단한 하루 속에서 잠시 숨을 돌리는 상쾌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몇 가지 규칙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소한 미용 문제를 해결하거나 잠 못 이룬 밤을 숨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패턴은 단순한 화장에서 훨씬 더 내밀한 무언가로 바뀝니다. 그것은 여성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처신하는지, 모든 것이 그녀의 에너지를 요구할 때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0번, T존에만 파우더 바르기. 1950년대 화장대에는 무거운 세팅 스프레이나 복잡한 베이킹 파우더가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단순한 면 퍼프와 가루 파우더 통을 사용했지만 그들의 가장 큰 비결은 절제였습니다. 그들은 이마를 가로질러 코를 타고 내려와 턱에 이르는 얼굴 중앙 부분만 파우더로 눌러주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뺨을 완전히 비워두었습니다. 왜일까요? 광대뼈 위에서 빛을 반사하는 피부의 천연 오일이 무의식적으로 젊음, 수분, 활력의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얼굴 전체를 무거운 매트 파우더로 덮는 것이 생기 없고 나이 들어 보이는 가면을 만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매일의 연습이었습니다. 5번 눈 앞머리의 레드 포인트. 이것은 올드 할리우드 분장실에서 바로 빌려온 아주 작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비결이었습니다. 여성들은 깎아놓은 레드립 펜슬을 가져다가 각 눈의 눈물샘 바로 옆에 미세한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 따뜻한 색상의 작은 점과 대비되어 눈의 흰 자위는 갑자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맑고 밝으며 건강해 보였고 어린아이의 생생하고 휴식 잡힌 눈을 흉내냈습니다. 그것은 시각적 착시의 마스터 클래스였습니다. 누구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작은 디테일이었지만 얼굴 전체를 밝게 만들 만큼 강력했습니다. 1번에 가까워질수록 이것은 화장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 관한 것이 됩니다. 이것들은 결점을 숨기기 위한 단순한 임시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아침 햇살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어 인격이 될 때까지 지켜온 조용한 기준들이었습니다. 1번, 실크 베개싯. 매끄러운 실크나 세틴 베개싯은 사치스러운 사치품으로 여겨지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것은 린넨장에 보관된 실용적이고 예방적인 도구였습니다. 하룻밤 8시간 동안 거칠고 딱딱한 면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은 뺨과 눈의 섬세한 피부를 끌어당겨 결국 영구적인 주름이 되는 깊은 수면 주름을 새깁니다. 실크백의 씻은 그녀가 어둠 속에서 움직일 때 피부가 무리 없이 미끄러지도록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불이 꺼진 후에는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은 조용한 뷰티 루틴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심한 선견지명의 사고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 비싼 치료로 고치려고 광적으로 노력하는 대신 자신이 가진 것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7번, 입술과 볼 색상 맞추기. 오늘날의 화장 트렌드는 종종 혼란스러운 대비를 섞지만 세기 중반의 여성들은 조화를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립스틱에 정확한 언더톤을 크림 루즈와 의도적으로 맞췄습니다. 입술에 쿨톤의 체리 레드를 발랐다면 뺨에도 그에 어울리는 쿨핑크를 발랐습니다. 입술이 코랄색이면 뺨에는 따뜻한 피치색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대칭은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워 보이는 응집력 있고 우아한 홍조를 만들어 특징들을 우아하게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색을 입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질서 있고 품격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혼란스럽거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6번, 검은색 대신 갈색 아이라이너.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이목구비는 자연스럽게 움푹 들어가기 시작하고 거친 선은 비극적으로 노화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20살에 대담하고 날카로워 보였던 선명한 블랙 아이라이너는 40살에 갑자기 가혹하고 용서 없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연륜 있는 여성들은 언제 우아하게 선명한 블랙 펜슬을 부드럽고
번진 듯한 느낌의 따뜻한 브라운이나 차콜 색상으로 바꿀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브라운은 여전히 눈매를 아름답게 잡아주었지만 얼굴을 무겁게 짓누르지 않으면서 피부에 부드럽게 녹아들었습니다. 그것은 거친 선으로 시간과 싸우기보다 우아하게 적응하며 변화하는 자신의 얼굴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겉보기에 작아 보이는 것이 종종 가장 무거운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5가지 규칙에 다다르면서 우리는 빛과 색의 단순한 기교를 뒤로합니다. 남은 습관들은 진정한 자립의 영역으로 들어서며 우리를 어떤 약국에서도 팔 수 없는 궁극적인 비밀로 안내합니다. 5번, 머리 100번, 빗기. 잠들기 전 화장대에 앉아 묵직한 나무 소재의 멧돼지 털 브러쉬로 100번의 빗질을 하는 여성의 이미지는 고전적인 세기 중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효과적인 미용 트리트먼트였습니다. 반복적인 빗질은 단순히 엉킨 머리를 푸는 것 이상을 해냈습니다. 그것은 두피의 천연 오일을 머리카락 끝까지 배분하여 현대의 샤인 세럼이 필사적으로 모방하려는 윤기 있고 건강한 광택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피를 활발하게 자극함으로써 혈액순환을 촉진했고, 이는 잠들기 직전 얼굴 전체에 따뜻하고 자연스럽고 젊은 홍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명상적인 의식이었으며 긴 하루의 끝에 자신을 되찾는 조용한 순간이었습니다. 4번, 빛의 삼각형 컨실러. 다크서클과 깊은 눈 및 고랑은 피로와 나이의 가장 빠른 지표입니다. 하지만 갈라지고 끼이는 두껍고 무거운 컨실러로 눈 밑 전체를 덮는 대신 연륜 있는 여성들은 음막에서 사용되는 조명 기법을 빌려왔습니다. 피부보다 한 톤 밝은 크림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여 눈 아래에 부드러운 역삼각형을 그리고 가장자리를 뺨 아래쪽으로 매끄럽게 펴발랐습니다. 이 특정한 모양은 주변 광을 포착하여 움푹 들어간 부분을 시각적으로 앞으로 끌어당기고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것은 약간 밝은 크림과 부드러운 손길만으로 완성된 보이지 않는 소프트 포커스 리프팅이었습니다. 3번, 얼굴 두드리기. 뷰티 산업이 콜라겐이라는 단어를 대대적으로 마케팅하기 훨씬 전부터 1950년대 여성들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나이트 크림을 바르는 동안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문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아노로 빠른 곡을 연주하듯 손가락 끝을 사용하여 얼굴 전체, 턱선, 목을 빠르고 리듬감 있게 두드렸습니다. 이 빠른 두드림은 얼굴 근육을 자극하고 림프 드레나지를 촉진하며 표면으로의 혈류를 강화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물리적 규율을 통해 피부를 탱탱하고 탄력 있게 유지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손이야말로 그들이 가진 가장 진보된 안티에이징 도구였습니다. 2번, 뚜렷하지만 부드러운 턱선 컨투어링. 세월이 흐르며 중력이 작용함에 따라 턱선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며 젊은 시절의 날카로운 뼈 구조를 흐리게 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50년대 여성은 성형수술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피부톤보다 한두 단계 어두운 매트한 페이스 파우더를 가져다가 턱뼈와 턱 바로 아래 부분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자연스러운 그림자를 모방함으로써 그녀는 즉각적으로 날카롭고 리프팅된 뚜렷한 턱선의 착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이거나 과해 보이지 않으면서 얼굴을 아름답게 잡아주는 미묘하고 우아한 교정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한 가지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규칙은 결코 물건이나 메이크업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번, 품격 있는 자세. 조용한 방 안의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있거나 현관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복대 서 있는 할머니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깃을 매만집니다. 어깨를 뒤로 당깁니다. 턱을 약간 치켜들고 그녀의 시선은 차분하고 흔들림이 없어집니다. 어깨가 패배감으로 처져 있고 얼굴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굳어 있다면 세상의 어떤 크림도, 세럼도, 메이크업 기술도 여성을 10년 더 젊어 보이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여성들은 젊음이란 상당 부분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풍기는 기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안을 꾸려나가는 고단함이 자신의 신체적 형태를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부였습니다. 이것은 허영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갑옷이었습니다. 그것은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산이었습니다.
문가에 서서 자신을 가다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수되는 침묵의 교훈이었습니다. 물건은 작았고 루틴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에 대해 가졌던 기준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스스몇 가지 비결은 효과가 없어져서 우리의 아침 일과에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인내와 기술은 병에 담아 대량 생산하여 약국 선반에서 팔 수 없기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현대의 뷰티 산업은 할머니들의 가풍적인 지혜를 즉각적이고 값비싼 결과라는 환상과 조용히 맞바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린 것은 단지 콜드크림 한 단지나 갈색 아이라이너 펜슬 혹은 실크 베개싯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립심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에서 딸에게로 이어지는 가르침, 느리고 의도적인 아침, 그리고 실험실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시간을 갖는 여성의 조용한 품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딘가에서 한 할머니가 여전히 아침 햇살 속에 앉아 완벽한 자세로 작은 금속 콤팩트를 열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한 딸이 자신이 배우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복돼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교훈은 다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이 예전에 알던 화장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면 아래 댓글로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화면의 다음 영상을 클릭하여 옛 미국에서 전해지는 더 많은 잊힌 비밀들을 확인해 보세요.